안녕하세요. 찐테크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빠르게 성장하는 혁신기업 투굿, 스킬즈와 데니머 사이언티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기업이 무슨 사업을 하길래 혁신기업이라 평가를 받는지, 얼마나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킬즈는 모바일 게임 개발자들을 위한 플랫폼 도구를 제작하는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킬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게임 개발 시 거쳐야 하는 과정을 어느 정도는 아셔야 하는데요. 무슨 게임을 만들지 기획부터 캐릭터 및 콘텐츠의 디자인까지 상당히 다양한 사람들의 합작품의 결과가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사 입장에서 게임 개발 시 신경 써야 하는 영역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개발 시 필요한 도구 및 소프트웨어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어렵습니다. 예시로 디자이너들의 경우 일러스트레이터 또는 포토샵을 이용하여 게임 콘텐츠를 생산하죠. 비슷하게 게임 개발자들에게도 게임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외부에서 들여오며 정확히 스킬즈가 제공하는 제품이 게임 개발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또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개발사들도 수익 모델을 갖추고 있는데요.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모바일 게임의 경우 크게 두 가지의 수익 모델을 갖추고 있습니다. 게임 내에 광고를 삽입하는 방법과 인액 결제를 도입하여 소액 결제를 유도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스킬즈는 게임 대회, 토너먼트를 개최할 수 있는 플랫폼을 게임 개발사들에 제공함으로써 전통적인 수익 모델에서 벗어나 추가적인 수익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스킬즈가 개최하는 게임 대회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게임 대회의 경우 유저들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입장료를 지불해야 하며 입장료는 실제 현금으로 지불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대회 참가자들끼리 게임 내에서 서로 경쟁을 하며 1등 또는 순위권 안에 들어가는 참가자에게 모인 입장료를 몰아주는 구조이죠. 여기에서 게임 자체는 게임 개발사가 개발하는 것이며 별도로 게임 대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술력을 스킬즈가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대회에 무슨 기능이 필요하길래 게임 개발사들이 직접 개발하지 않고 스킬즈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대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적절한 실력을 갖춘 유저들끼리 매칭을 시켜 경쟁을 시키는 것입니다. 실력이 너무 차이 나는 유저들끼리 매칭을 시킬 경우 실력이 부족한 쪽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게임을 그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게임 대회에서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들도 제공하고 기존 게임에 채팅 시스템이 없었을 경우 채팅 시스템도 제공합니다. 또 친구들끼리만 참가가 가능한 대회도 개최를 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합니다. 이와 같은 게임 대회는 모바일 게임에 특이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유저들이 게임에 더욱 몰입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스킬즈가 제공한 IR 자료에 의하면 인기 게임인 캔디 크러쉬보다 스킬즈의 플랫폼이 적용되어 있는 게임들이 하루 평균 접속 시간이 70% 더 길다고 합니다. 즉 게임 유저들이 대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더 오랜 시간을 게임하는 데 소비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광고나 인액 결제를 유도하는 게임들은 게임을 즐기는 입장에서 보면 몰입감이 다소 떨어질 수 있어 흐름을 깨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게임의 수익화 측면에서도 스킬즈는 긍정적인 수치를 보입니다. 상장 기업인 징가와 글루 모바일 게임의 경우 유저 한 명당 발생하는 매출이 평균 1.7달러지만 스킬즈 플랫폼의 게임들은 평균 6.3달러라고 하죠. 게임 대회 이외에도 유저들의 행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개발자용 대시보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임의 현 상황을 한 화면에서 요약본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예시로 현재 접속자 수가 몇 명이고 유저들이 얼마나 결제를 하고 있으며 대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대시보드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 분석 서비스 역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저들이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는 것을 자동으로 방지하는 기능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스킬즈는 대회를 개최해주고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있습니다. 스킬즈 IR 자료에 의하면 대회 상금의 14%를 수수료로 가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스킬즈는 받은 수수료를 서버 호스팅 비용, 결제 대금 처리 비용, 제품 개발 비용에 사용하고 있죠. 총 매출은 2년째 거의 2배씩 성장을 하고 있기에 매우 빠른 성장세를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51밀리언 달러, 19년도에는 120밀리언 달러, 20년도에는 230밀리언 달러를 벌어들였네요. 아직은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으로 2020년도에만 122밀리언 달러를 잃었습니다. 단위 수정. 스킬스의 매출은 결국 게임 개발사들이 스킬스의 플랫폼을 이용한 게임에서 거래 대금이 얼마나 창출되고 있는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만 해도 스킬스 플랫폼을 사용하는 게임 중 100만 달러 이상의 거래 대금을 가진 게임이 총 7개였는데 2020년도 1분기 기준으로 총 34개를 기록하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킬즈는 게임 산업,
특히 모바일 게임 산업에서 혁신적인 특성을 보이는 기업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게임 개발사들의 두 비즈니스 모델인 광고와 인액 결제 이외에도 추가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또 다른 혁신 기업은 데니머 사이언티픽입니다. 데니머는 기존의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기존의 플라스틱은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일단 석유를 이용하여 만들고 있기에 최근 화석 연료를 줄이고자 하는 움직임과도 상반됩니다. 이보다도 직접적인 문제점은 플라스틱 제품은 쉽게 썩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쉽게 분해되는 바이오 플라스틱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데니머 사이언티픽입니다. 데니머는 두 가지 종류의 바이오 플라스틱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PHA는 박테리아와 카놀라유를 이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플라스틱이며 PLA는 옥수수에서 추출된 당 성분으로 제작이 된 플라스틱이죠. PHA의 경우 사용 후 12주에서 18주면 생분해가 되기 때문에 일단 플라스틱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썩지 않는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해결했습니다. 특수한 환경에서만 분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다나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데니머는 PHA를 이용하여 2025년도까지 403밀리언 달러의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플라스틱은 PLA로 PHA와 다르게 열과 수분이 있어야만 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PHA처럼 일반적인 처리 시설에서는 분해가 되지 않는데요. 현재 데니머는 PLA를 직접 생산하고 있진 않으며 외부로부터 PLA를 조달받아 첨가물을 더하여 완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데니머는 다양한 고객사 및 파트너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몇몇 기업들은 모두 알만한 친숙한 소비재 기업들입니다. 먼저 펩시와 연고 파트너십을 맺고 레이즈의 감자 칩 패키징 필름 제작을 위한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료 기업인 네슬레와는 플라스틱 물병을 PHA 소재로 바꾸기 위하여 개발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바카디와도 계약을 맺고 있으며 2030년도까지 무려 8천만 개의 플라스틱 병을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로 대체할 예정이라 합니다. 최근에 스펙 합병을 통하여 상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고객사 및 파트너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데니머는 기술을 갖추고 있지만 결국 제조업체이기에 생산시설에 대한 정보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현재 미국 켄터키주에 공장을 짓고 있다고 하며 연간 PHA 소재의 생산이 2천만 파운드가량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2년도 2분기까지는 PHA 소재의 생산량을 4,500만 파운드까지 더 늘릴 예정이라 하죠. 지금 생산이 되는 모든 물량은 판매 계약이 이미 되어 있으며 2022년도까지는 계약이 유효하다 합니다. 즉 수요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2020년도 매출은 47밀리언 달러로 19년도 대비 46% 증가하여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매출 총이익률은 19년도 대비 감소하여 24.2%로 내려갔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내려갔다는 뜻은 비용이 증가했다는 것인데 20년도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켄터키 생산 시설 가동률이 19년도 대비 감소했고 기타 비용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아직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으로 1년간 12.6억 달러를 잃었습니다. 데니머는 거대한 플라스틱 산업에서 혁신적 특성을 보이는 기업입니다. 더불어 최근 ESG 트렌드에도 잘 들어맞는 기업이기에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스킬즈와 데니머, 사이언티픽 둘 다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으로 주가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찐테크TV였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